자, 기술 6번 두 번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77쪽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문의 내용이 조금 길고 문제의 수도 많아서 당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설명 먼저 듣지 마시고 꼭 먼저 지문 읽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설명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 글 1문단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상한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 아니고요. 자, 첫 번째, 뭐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이 되느냐? 자, 이 글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문자로 된 것이든 아니면 인터넷 코드화 된 것이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다 모여있는 저장된 데이터의 집합체 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지문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새로운 데이터가 자꾸 만들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첫 번째 기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저장된 기존의 정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재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느냐? DW 시스템. 자, 영어로 말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설명해 줘요. 근데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영어로 쓰면 하우스인데 이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게 창고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건 DW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개념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별로 어려운 말 아니에요. 데이터 창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아져 있는 데이터의 창고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예쁘게 재가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짜잔 보여주는 걸 우리는 DW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DW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중에서 정보 분석을 위해서 정보를 재사용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느냐? 기존의 데이터를 정보 형태로 관리하는 다차원의 데이터 모델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여러 차원으로 우리가 보기 쉽게 모델링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원으로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 어떻게 눈에 들어오기 쉽게 표현해 주느냐, 기본적으로 큐브라고 하는 형태로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큐브라고 하면 우리 가지고 노는 이런 모양의 장난감 있죠. 그래서 육면으로 되어 있는 3차원의 입방체 모양의 요 큐브 형태. 요 큐브 형태로 정보를 정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꼭 3차원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큐브라고 하면 보이는 요거처럼 3차원의 입방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데이터 큐브 같은 경우에는 그 차원의 제한이 없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정보의 차원에 제한이 없는 얼마든지 그 차원을 늘릴 수 있는 N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정보 차원들을 데이터 큐브의 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야기로만 들으면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 문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정도로 이야기해놓고 자,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스템, 운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운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게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얘는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계속해서 생성되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네이버라고 하는 업체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를 친다. 그러면 이 실시간 검색어를 계속해서 저장하겠죠. 그 저장하는 게
바로 운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데이터들을 저장하다 보면 이 검색어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 궁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해 놓은 이 검색어들을 예를 들면 그 시간대에 20대 여자는 주로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그 다음에 20대 남자는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30대 여자는, 30대 남자는, 40대 여자는, 40대 남자는 이런 실시간 검색어를 주로 검색했어요 라고 정보를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 정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보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우리가 정리해 놓는 정보의 차원들, 나이, 그 다음에 뭐 성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의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 큐브의 축을 이룬다 라고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단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데이터 큐브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그림에 있는 데이터 큐브는 어떤 기업의 판매 데이터 큐브예요. 즉, 어떤 기업이 여기 이제 제품의 내용을 보면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가전제품을 파는 기업인가 봐요. 땡땡전자, 이런 땡땡전자에서 물건을 얼마나 팔았는지 여기저기서 정보가 막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정보를 이제 저장해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뾰병 큐브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정보 중에서 특히 이 큐브 같은 경우에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하면 제품과 그 다음에 기간과 그 다음에 물건을 판 위치에 관심을 가지고 얘네들을 차원으로 해서 세 차원의 제품, 기간, 위치의 3차원의 큐브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의 차원이 X축, Y축, Z축, 축을 이루고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를 차원으로 모델링한 거고 그 데이터 큐브의 각각의 차원들이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축들을 우리는 차원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차원 안에 있는 또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 각 축의 좌표를 이루고 있는 항목들을 우리는 차원 항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기간의 차원 항목에는 1분기, 2분기 뭐 이런 애가 있을 것이고 제품의 차원 항목에는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이런 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큐브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기 좋게 정보를 정리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음 차원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4차원은 대체 어떻게 만들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3차원 이후에도 얼마든지 차원을 추가하고 축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여기에 하나의 정보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구매자의 연령. 그러면 이 데이터 큐브는 구매자 연령까지 축으로 넣어서 4차원의 큐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4차원의 큐브를 만드느냐? 본문에 보시면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n차원의 큐브는 n-1 차원의 큐브를 연속해서 만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을 봐주시면 자, 보통 우리가 0차원이라고 하는 건 점입니다. 0차원의 큐브는 점이고 그 다음에 1차원은 점 두 개가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선이죠. 그러면 1차원의 큐브는 그지? n-1 0차원의 큐브가 즉 점이 연속되어서 만들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2차원 봐봐. 2차원의 큐브는 1차원 큐브 즉 선이 연속되어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3차원의 큐브는 2차원의 큐브가 2차원 큐브 이 면이 연속되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4차원 큐브는 이 3차원의 입방체가 연속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n차원까지 그 이후에 7차원, 8차원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데이터 큐브는 가정해요. 이 뒤에 모양들이 어떻게 되는지 문과머리로 잘 상상이 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 4차원을 생각하는데도 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4차 보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떠올랐어요. 하여튼 그
이 4차원의 큐브로도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다른 차원을 더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차원을 빼서 그 이후의 차원을 만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문단에서는 이제 이 데이터 큐브의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그 차원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았던 차원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 아까 봤던 차원 항목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기간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제품이면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위치면 A, B, C, D 매장, 그지? 자, 그러면 이 데이터 큐브의 차원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될 수 있는데 아주 상세한 하위 개념의 집합에서 그 다음에 더 일반적인 상위 개념으로 계층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계층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념들이 계층을 이룬다고 해서 개념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기간을 중심으로 보면 이 기간 축의 차원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축으로 해서 어떤 정보들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 나온 것처럼 1분기, 2분기, 3분기 단위로 받을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제품을 어떻게 팔았는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 단위로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월 단위로 1 단위들을 합쳐서 월 단위로 정보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분기 단위로 우리 분기는 1년을 3개월씩 4등분한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분기를 합쳐서 반기, 상반기, 후반기 단위로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기간 안에 있는 개념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루에 얼마나 팔았는지를 합쳐야 사실 월이 나올 것이고 월을 합쳐야 분기가 나올 것이고 분기를 합쳐야 반기, 반기를 합쳐야 연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이 연도라고 하는 가장 상위 개념은 가장 하위 개념이 1 단위의 정보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하위 개념, 이 뒤에 나오는 정보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바탕이 되는 이 하위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본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본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가장 세부적인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가장 최하위 차원의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치면 1이 원본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상위 차원의 차원들이 정확히 말하면 차원 항목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집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해서 문제 하나만 먼저 풀어볼게요. 기억. 이 기억이 원본 데이터에 대한 지문이에요. 자, 원본 데이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집계에 의해서만 더 상세한 차원의 항목의 데이터 값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근데 원본 데이터는 그 자체가 이미 가장 상세한 차원 항목이기 때문에 더 상세한 데이터 값으로 계산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차원과 다른 차원 간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조직화. 차원과 차원을 뛰어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간으로 치면 기간의 1, 월, 분기 이렇게 개념 계층이 만들어지는 거지 차원과 다른 차원, 기간과 제품을 넘나들면서 원본 데이터를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원본 데이터인 1을 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특정 차원과 다른 차원의 관계를 설명해 주지 못해요. 그 다음에 차원 항목의 개념 계층을 활용할 때 드릴다운은 나중에 우리 다음 설명에서 나올 거긴 한데 드릴다운은 뭐냐면 드릴다운은 더 상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롤업은 차원을 더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층을 활용할 때 얘는 원본 데이터가 가장 상세한 거니까 더 상세하게는 안 되고 더 상위 단계로 요약할 수는 있다.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요구하더라도 차원 항목의 개념 계층을 어떤 형태로도 바꾸어 볼 수 없다. 바꾸어 볼 수 있지. 1을 월로, 1을 분기로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더 일반적인 차원 항목의 데이터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최상위, 얘는 최하위 항목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3번 답은 3번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나왔네. 4번. 요거 하고 아까 3번 풀이 있어야 되는데. 자, 4문단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차원 항목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더 우리 눈에 보기 좋게 선택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조직해 볼 수 있을까? 조직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조직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롤업, 두 번째가 드릴다운이에요. 데이터를 보는 기능인데 롤업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원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그 데이터를 상위로 점점 더 요약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항목들을 묶어서 상위 개념으로 만드는 거를 롤업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차원으로 구성된 걸 그 차원을 축소해서 요약하는 것을 롤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일자를 합쳐가지고 월 단위의 차원 항목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더 요약하는 거지. 6월 1일, 2일, 3일 사이 6월달 걸 다 묶어서 6월 이렇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월을 다 합쳐서 분기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롤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위치, 기간, 제품과 같이 3차원으로 된 정보를 줄여서 2차원으로 기간과 제품만 보는 방식으로 요약하는 거, 이것도 우리는 롤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방식을 우리는 드릴다운이라고 해요. 드릴다운은 더 요약하는 게 아니라 더 상세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특정 항목들을 묶는 게 아니고 특정 개념 계층을 더 하위 차원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 그리고 차원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하게 차원을 추가하는 거를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요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 2차원을 3차원으로 만들고 분기를 월이나 일자로 만드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드릴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기간과 제품만 묶어서 볼 수도 있고 위치, 기간, 제품을 묶어서 볼 수도 있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데이터 큐브들을 만들 수 있는데 데이터인데 데이트를 하고 싶은가? 자, 하여튼 데이터 큐브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 큐브의 다양한 모양들, 다양한 방식들을 다 집합시켜서 요런 데이터 큐브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우리는 큐보이드 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큐보이드 격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데이터 큐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원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 큐브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일단 예를 들면 우리는 제품과 아까 우리 그걸 계속 연결해서 볼게요. 기간, 위치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품에 따라서 얼마가 팔렸고 기간에 따라서 얼마가 팔렸고 위치에 따라서 얼마가 팔렸는지 먼저 그거에 따른 판매수를 데이터 큐브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는 그럼 제품만 보여주고 기간만 보여주고 위치에 따라서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얘네를 좀 더 합쳐서 좀 더 상세하게 제품과 기간 둘 다를 보여주는 큐브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품과 위치를 보여주는 큐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간과 위치를 보여주는 큐브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다 보여주는 제품과 기간과 위치를 다 보여주는 큐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품, 기간, 위치를 나누지 않고 전체 이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물건을 팔았는가를 보여주는 큐브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다 보여주는 가장 최고 수준으로 요약된 이런 차원을 우리는 0차원이라고 부르고 얘를 정점 큐보이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차원을 보여주는 이런 걸 1차원, 그 다음에 두 항목을 보여주는 얘를 2차원, 그 다음에 세 항목을 보여주는 이걸 3차원이라고 하고, 만약에 우리가 차원이 3개가 있다면 그 3개의 차원을 다 보여주는 이 상태를 기본 큐보이드라고 해요. 이때가 가장 정보가 요약된 상태이고, 이때가 가장 정보가 낮은 수준으로 요약된 가장 자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차원들을 가지고 몇 개의 데이터 큐보이드를 확인할 수 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n차원의 데이터 개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그걸로 만들어지는 큐보이드의 개수는 2n개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3차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제품, 기간, 위치처럼 이 3차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 3차원의 데이터는 2의 3승, 8개의 큐보이드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를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존의 복잡한 데이터를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 형태로 통합하고 분리하고 추출해주는 기능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볼 수 있게 하면서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결해서 이제 문제를 조금 살펴보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펴주시고,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요, 2차원의 데이터 큐브는 3차원의 데이터 큐브의 연속으로 표현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n차원의 큐브는 n-1차원의 큐브의 연속이었다. 즉, 2차원이 3차원 큐브의 연속이 아니고 3차원이 2차원 큐브의 연속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념 계층을 활용하면 차원을 추가해야만 상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차원 추가 같은 거 상관없죠. 그냥 최하위의 원본 데이터를 잘 가공하면 상위 개념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큐브에서 분석 가능한 차원들의 조합에 따라 큐보이드 격자를 구축할 수 있다. 그렇죠. 분석 가능한 차원,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기간, 제품, 그 다음에 뭐 판매 위치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격자를 구축할 수 있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차원 모델에서 데이터 큐브는 각 축의 좌표수, 우리 좌표수는 그거였잖아. 차원 항목. 따라 차원수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좌표수가 아니고 그냥 각 축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축 하나, 둘, 세 개면 3차원 해서 4차원의 수가 결정돼요. 이 좌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큐브의 차원이 하나면 차원 항목수와 관계없이 데이터의 형태를 바꿔볼 수 없다. 차원이 하나라도 형태 바꿔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기간 항목이다. 그러면 데이터 형태를 일 위주로, 월 위주로, 분기 위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차원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가 문제인데, 자, 2번 문제 봐주시면, 2번 문제는 교통수단과 기간, 그 다음에 지역과 관련된 데이터 큐브입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2차원 데이터 큐브고, 그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나누어져 있고, 지하철, 버스, 택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 기간, 교통수단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얘와 달리 지역이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2분기, 1, 2, 3, 4분기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그러니까 즉 더 상위 개념으로 요약되어 있죠. 상위 개념으로 요약했다는 건 롤업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상 적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A와 B. 수상 적으니까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택시를 탄 사람을 구해야 돼요. 4분기에 택시를 탄 사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4분기에 택시를 탄 사람이면 자, 일단 여기에서는 4분기가 속하는 하반기를 먼저 봐야 될 거야. 이 하반기에 택시를 탄 사람은 이 사람 택시 탄 사람, 이 택시 라인 요거니까 택시 탄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하반기에 택시 탄 사람은 총 몇 명이냐면 108, 그 다음에 61, 더하기 41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반기에 택시 탄 사람은 하반기는 3분기와 4분기가 합쳐져 있는 거니까 이 A는 하반기에 택시 탄 사람 중에서 3분기에 택시 탄 사람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110, A는 11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수상한 B, 얘도 구해볼게요. 얘는 D 도시에서 버스를 탄 사람이야. 그지? D 도시에서 상반기에 버스를 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일단 상반기에 버스를 탄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해 봅시다. 상반기에 버스를 탄 사람, 상반기는 1, 2분기 합쳤으니까 상반기에 버스를 탄 사람은 총 112에 102명인데 이 상반기에 버스를 탄 사람 중에서 D 도시 사람만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상반기에 버스 탄 사람 중에서 기역 도시에 사는 사람 100일 빼고 그 다음에 니은 도시에 사는 사람 63 빼면 디귿 도시에만 사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값이 50이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의 A와 나의 B에 들어갈 대중교통 이용자 수. 그치, 아까 우리 110, 50 구했죠. 그 다음에 가와 나에 활용한 동일한 특정 데이터 차원에서 기간 차원의 차원 항목은 계층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치? 분기, 반기, 계층 구조 보이죠? 그 다음에 가나에서 활용한 동일한 특정 차원의 데이터에는 기간, 그 다음에 교통수단, 지역별 대중교통수단 정보가 포함되어 있겠군. 그렇지. 얘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원본 데이터, 원본 그 특정 다차원 데이터를 여러 조건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조건 안에 얘네들은 사실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데이터 안에. 그래서 지역, 기간, 교통수단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직을 새로 해가지고 새로 가공해서 이런 정보들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맞네. 자, 그 다음에 가의 기간 차원에서 상위 기간 차원의 개념 계층을 하위 개념으로 변경한 후 지역 차원을 추가하면 나가 된다. 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뭐 했어? 상위 개념으로 요약했죠. 그래서 이거 틀렸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그러면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나의 기간 차원과 지역 차원을 축소하는 롤업 연산을 구현하면 가보다 차원의 수가 더 적은 데이터 큐브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그럼 얘를 축소하면 차원이 하나만 남겠지. 기본 차원이 하나인데. 아니. 나의 기간 차원과 지역 차원을 축소하면 기간 차원, 나 같은 경우엔 차원이 교통수단, 기간, 지역인데 기간과 지역을 축소하면 교통수단만 남겠죠. 그러면 한 차원밖에 안 남아. 그러면 가보다 차원 수가 적겠다. 그렇지. 가는 차원이 2개니까 더 적은 큐브 형태로 교통수단만 남아서 1차원이 되고 가보다 가의 차원이 2차원이니까 이보다 더 적은 형태로 데이터 큐브가 표현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4번은 이제 큐보이드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큐보이드는 기본적으로 2의 n승으로 구할 수 있다고 개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2의 n승이 64다 라고 하면 이 차원 항목의 총합은 즉 6개, 6개 6개면 6개 이상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지니고 있는 차원의 수가 동일한 데이터들은 차원 항목의 수가 동일하더라도 큐보이드 수는 동일하다. 그렇지. 차원만 중요하니까, 차원 개수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n차원을 지닌 데이터의 큐보이드 경우에는 정보를 가장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큐보이드는 n차원이다. 그렇지. 우리 그때 아까 3차원의 큐보이드, 기간과 그 다음에 뭐 물품 품목과 그 다음에 위치를 다 보여주는 세계를 보여주는 아이가 가장 세부적인 큐보이드다. 그리고 이 큐보이드를 우리는 기본 큐보이드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0차원의 큐보이드인 정점 큐보이드는 모든 것들을 다 요약했어. 그래서 총 판매 수량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큐보이드의 경우에는 정점 큐보이드에서 기본 큐보이드에 가까워질수록 차원의 수가, 정점 큐보이드는 0차원이잖아. 그 다음에 만약에 3차원이면 기본 큐보이드는 3차원이잖아. 가까워질수록 차원의 수는 증가하겠죠.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제일 쉬워요. 마지막 문제는 우리 1문단에서 했던 거, 운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DW 시스템을 비교하는 건데, 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업무 과정에서 생기는 정보를 그냥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저장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기존의 정보를 가공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우리 웨어하우스 시스템과 달리 운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수시로 생성되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답은 1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힘들었지만 집에 가기 전에, 끄기 전에 이거 꼭 해라고 말해라고 했어. 구독과 좋아요. 엄지를 해야 되나? 엄지. 좋아요 눌러주세요.